했습니다. 선거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하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뭘 가지고 소송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론조사 6% 나왔는데 2.26%밖에 안 나왔다. 이거 자체가 이미 증거죠, 증거. 그리고 또 하나 객관적인 증거는 뭐냐면 무효표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비례투표에서 무효표가 131만 표가 나왔는데 이게 전체의 4.42%예요. 전체 투표에.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효표의 오늘 비밀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자료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비례투표가 시작된 17대 선거부터 이번 선거까지 비례투표에서 무효표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다 계산을 해봤어요. 첫 번째 17대 선거에서 비례 무효표가 1.37%입니다. 이 숫자를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1.37. 이게 조작을 안 하면 정상적으로 투표를 하면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37%. 근데 18대 선거에서 1.62%, 19대 선거에서는 2.18%, 점점 올라가죠. 20대 선거에서는 2.74% 쭉 올라가요. 그러더니 21대 선거에서는 지난 4.15 총선입니다. 4.2%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또 올라가서 4.3%. 이거 자체가 부정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첫 번째 17대부터 비교하면요, 지금 3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3배 이상.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지역구도 얼마큼 나와야겠어요? 이게 지금 비례에서 4.4% 나온 건데, 그럼 제가 궁금했어요. 그럼 지역구에서는 무효표가 얼마나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지역구 무효표를 까봤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네, 이번 선거인데 보세요. 숫자 서울 광진부터 해서 제가 지역별로 다 해봤는데 어때요? 무효표가 1%에서 1.5% 사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데나 다 까봤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무효표가. 그럼 아까 비례에서 4.4% 무효표 나온 게 이게 정상입니까? 완전히 비정상이죠. 그리고 아까 17대 선거에서는 비례에서 무효표가 1.37 나왔잖아요. 1.37. 그게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지역구 무효표 정도.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비례 무효표가 이렇게 130 나온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 거짓말들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보여주시죠. 비례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서 무효표가 많이 나왔대요. 언론에서는. 여러분, 비례가 길면은 무효표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길어도 상관없어요. 위에 찍고 싶은 사람은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싶은 사람은 아래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세종갑에서 지역구의 무효표가 얼마나 나왔나 보니까 무려 5.5%가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죠. 이거는 지역구입니다. 비례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는 투표용지가 길어가지고 무효표가 많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후보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2명밖에 없는데 5.5%가 나온 거라고요. 무효표가. 그럼 여기는 왜 무효표가 많이 나왔느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새로운 미래 김종민 그 2명만 나와서 무효표가 5.5%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무효표가 언제 많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언제 나오냐면 찍을 후보가 없을 때, 찍을 데가 없을 때 무효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여기 갔을 때 찍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효표 내고 비례만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례는 어때요? 후보가 40개 있죠. 40개. 찍을 데가 너무 많아요. 찍을 후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부패요. 부패. 아무데나 찍고 나오면 돼.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리고 어떤 데는 어르신들이 눈이 어두워서 무효표가 나왔대요.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무효가 나왔습니까? 자, 대통령 후보 무효표 얼마 나온지 아세요? 대통령 선거 때는요 1%도 안 나와요. 0.5% 나와요. 0.5%.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이든 젊은 사람이든 신경 써서 찍으면 무효표는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1%도 안 나오는 거예요. 1%도. 그러면 이번에 비례가 왜 4.4%나 무효표가 나왔겠습니까? 이게 뭔가 장난질을 친 거죠, 여러분. 그럼 어르신들이 대선 때는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이요. 자, 제가 또 어떤 기사 보니까 이번에 비례 무효표 나온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정치적 항의 표시래요. 정치적 항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항의를 할 거면 준연동형을 만든 민주당한테 항의를 했어야죠. 민주당한테. 그럼 민주당에 항의를 할 거면 국민의힘을 찍든가 아니면 국민의 미래나 자유통일당을 찍었겠죠. 왜 거기에다 항의하는데 무효표를 내고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보여드리겠습니다. 6번째.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지역구에서 더불당하고 국민의힘이 50%대 45%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났어요. 실제로 5% 차이가 났습니다. 5%. 지난 4.15 총선 때는 8% 차이가 났어요. 지역구만. 근데 이번에 지역구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5%로. 그래서 자기들 진 거 아니라고 막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번에 오히려 잘 됐으면은 그럼 의석을 많이 얻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저쪽한테 지난번에는 180석 줬는데 이번에는 190석을 줬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표를 더 가져왔다며요. 표를 가져왔는데 왜 의석은 더 뺏기냐고요. 그 이유가 바로 비례대표에 있었던 거예요. 비례대표에. 자, 비례대표를 보면은 좌파 정당을 다 합치니까 54%가 나와요. 4%가 늘어났죠? 지역구 50보다. 근데 우파 정당 비례를 합쳐보니까 42%밖에 안 나와요. 12% 차이가 나는 거예요. 12%가. 지역구에서는 5% 차이 났던 게 비례대표에서는 12%.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 찍었던 사람이 비례대표에서는 조국당 찍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 표가 약 제가 보니까 한 5% 정도 국민은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 찍고 비례대표에서는 조국혁신당 찍은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역구는 국민의힘 찍고 비례대표 조국당 찍고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근데 이 표가 한 5% 돼요. 5%. 그러면 이거 국민의힘이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5%를 도둑 맞았는데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수상해요. 저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리 뭔가 합의가 돼 있는 건지.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돈을 다 훔치고 나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경찰서 가든지 소송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마치 모른 듯이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뭔가 도둑놈들하고 뭔가 얘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 무효표, 모든 이 비밀은 무효표 130만 표에 있었던 겁니다. 자, 구호 외치고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